국정 수용소에서 발생한 한국 좀 살았는데 여기까지 떨어져 있고 이 미를 프레스가 지금 제로적으로 못 올라가게.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 AI 3대 강국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짠 잔챙이들이라고. 국정기획위에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설계해 놓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이 그림도 많이 보셨는데 핵심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도 안 되기 때문에 2%를 3%로 올리기 위해서 이건 한 3, 4년 전부터 쭉 지속해 오고 있는 민주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 공부 모임인데요. 의원님들은 한 120여 분 회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오픈 강좌이기 때문에 출입 기자나 또는 우리 보좌진들도 많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특히 경제도 민주당이 잘한다는 이슈를 확산시키고 이 이른 아침부터 공모라는 모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민주당이 이끌고 계신 김태년 의원님께서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저 또 정어리 TV는 제 알고리즘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제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독자들께 서비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촘촘한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 대전환할 영역은 대전환하는 진정한 개혁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는 관료 조직의 대전환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저께 2개의 의미 있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과기부가 낸 안은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 AI 3대 강국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짠 잔챙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재부가 돈을 운용하는데 기재부가 낸 안은 그냥 언론 보도 보고 얼기설기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핵심이 과연 우리가 깐 광캐리불이 양자를 소화할 수 있는가?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고민은 어느 단위에서 하고 있는지. 대주주 양도세 소득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잖아요. 이런 엇박자가 계속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동시에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400%거든요. 100억을 투자하면 위험으로
가볍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비율 맞추면 투자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는 안이 일단 우리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낮추고 주담대로 올리고 하게 되면 돈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스케줄은 11시에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방송이 있고요. 방송 앞두고 또 열심히 방송할 때 공부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 네, 참고로 우리 피디님 김밥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김밥 먹고 민주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경제는 민주당.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경제는 민주당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사실은 AI 3대 강국 국민주권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저 원래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는데. 아니 정치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 보면은 이 경제는 민주당도 아침 8시에 하려면 사실 의원들은 특히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새벽 4시 막 이때 출발해서 와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또 밤에 내려가고. 그때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AI 강국을 통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해서 지역도 좀 발전시키고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먹사니즘 잘사니즘 정말 실현하려고 진짜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얼굴이 너무 많이 붓고 목소리가 잠겼는데 그래도 경제는 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은 지난 13일 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고 또 대국민 보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어떻게 운영할지 큰 틀은 국민 여러분께 공개를 드렸고요. 대통령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또 과제를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민주연구원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의원들도 아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그 짧은 이미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원래는 인수위를 거쳐서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그 개헌 이후에 정부가 먼저 출범하고 국정기획위가 꾸려진 상태니까 아마 국정기획에 있는 분들이 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들 강철 체력이시지만 끝나고 나서 조금 그제서야 긴장 풀려서 몸살아가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예술인들의 복지를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할 때 예술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기존의 복지 정책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재정 상황에서 어느 정도 투입이 가능한가, 이런 걸 이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제안을 하는 것도 물론 이거 제안한다고 또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나 국회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관심하는 분야가 독립영화거든요. 왜냐하면 독립영화가 정말 예술의 원천, 원보고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시장의 논리만 맡기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 탄생하거나 좋은 창작자들이 일어설 여러 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계나 환경에 눌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독립영화 만드시는 분들도 독립영화 협회 이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했었고,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규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너무 지나치게 노동 강도가 높아서 그 정말 창작 의욕까지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창작자들과 많이 대화했던 거, 뭐 웹툰 정연이 그리신 작가님과 대화하고 또 폭삭 소가수다 제작진의 어떤 음악 감독님하고도 스튜디오까지 가서 대화하고 그런 거 되게 재밌었었고 또 유명한 기타리스트 신대철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대화했었고 또 관광 분야 분들하고도 많이 대화하고 이런 굉장히 기억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과 함께 포럼이라는 걸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조금 공식화했었는데 그 이유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 그래서 일단 의견을 좀 청취해보고 이러던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자립준비 청년, 보호기간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도 만났었고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멘토링을 해주는 청년,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입었던 그 굉장히 파격적인 한복 의상을 디자인한 젊은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도 만났고 또 모델도 만났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때 만났던 게 제가 민주연구원에서 정책을 고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청년에 관심이 있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마음은 청년인데 왜냐하면 국가가 젊은 사람들에게 뭐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젊을 때부터 등록금 빚 갚느라고 혹은 전세자금 갚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잖아요. 한 번쯤 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최소한은 만들어줘야 더 많은 뭐 벤처기업이 나오든 더 많은 예술가가 나오든 더 많은 혁신기업이 나오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냥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등록금 문제에 짓눌리고 전세하는데 짓눌리고 부동산에 짓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현장에 있는 청년들 얘기 좀 다양하게 들어보자라고 했었고 제가 사실은 좀 유명한 벤처기업 CEO와 깊은 대화를 나서 지금 속상했던 건 뭐냐면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못하겠다. 나이가 20대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벤처기업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 집 못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차마 결혼하자고 말을 못하겠더라.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청년이라고 특혜 주자 이게 아니라 사실 청년들이 그 단시간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좀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기자 시절 좋아했던 정치인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고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 항상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캠프 담당 기자이기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서가시 소식을 외국에 잠깐 나갔을 때 들었는데 그날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이 났고 지금도 노무현재단 건물 가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추구했던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소외된 사람과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정부 이런 건 사실 대단한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앞당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했던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사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면 노짱님이라고 해요. 노짱. 그만큼 친근감의 표현이 나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 방송에서 잘 못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항상 눈물이 나오는 게 그분이 그렇게 가신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마음이 늘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빛의 혁명이나 이재명 정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래도 참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시대를 살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자를 하다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여성수련원 원장이라는 곳에서 일을 해보니까 정책이나 정치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삶이 바뀐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이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피해자들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이제 피해자들과 대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의지하고 믿는 분들인데 역설적으로 이런 분들이 다 소진돼 버려요. 우리 편으로 번아웃. 다른 사람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하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의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제가 했었는데 3박 4일 힐링 캠프 같은 걸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힘들지만 되게 보람이 있었던 일을 하면서 아, 정치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건 이제 정치라기보다는 정책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아, 현장에 뛰어들어서 좀 내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여러 사람의 삶도 바꿀 수 있는 일을 현장에서 뛰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치에 뛰어든 거죠. 항상 이 시간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여기보다 일찍 2시간 정도 일찍 와서 주변에 커피숍에서 준비하고 올 때. 제가 왠지는 굉장히 먼저 찍어주시고 그리고 그 방송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챙겨주신 조언도 잘해주셨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친화적인 정권이 탄생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늘 우리 정 박사 집이요? 우리 전혜연 원장님은 정어리 TV 터줏대감이죠. 터줏대감. 정어리 TV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함께 해왔고 함께 해오면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분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일단 패널로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분석하고 또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 정치 1번지에서 해주시는데 전혜연 원장님 오실 때마다 저는 든든하고 저런 분이 딱 버티고 있어주니까 우리 정어리 TV가 앞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더해요? 미모도 한몫하는 거고. 전혜연 원장님 어디 가지 마. 그리고 저쯤 되면 한동훈이 손을 내밀었든 안 내밀었든 국민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근데 독립영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자주 뵙지만 고민이 많은 게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어서,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개념이 점점 바뀌고 있어서 사실은 늘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법을 바꿔야 되고, 이게 법을 바꾸는 게 실제로 영화에 나라는지 좋은지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그 차승재 대표님께서 영비법 개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영화가 극장에서 이제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영비법이 네. 되어 있으니까 관객들도 콘텐츠 자체로 보면은 이 영화라는 것이 극장에서 보든 OTT에서 보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제작사분들께서 내가 어쨌든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장소가 어딘가에서는 이제 크게 뭐 구별을 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극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영화만이 갖는 몰입도, 네. 상영관에서 봤을 때 감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저는 그런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떤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영화인들한테도 좋고 국민들한테도 좋은지가 되게 고민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근데 뭐 독립영화는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만든 것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는, 그냥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의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매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극장을 너무 신경 안 쓰면 좀 안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정책하고 공약 제안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황당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웃기고 슬픈 영화 벌새 있잖아요. 아, 네. 이 영화도 사실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뭐 독립 영화에 독립 영화. 저는 가깝다고 보는데 네. 벌새가 해외 영화제에서 엄청나게 수상을 했죠. 네네네. 뭐 몇십 관왕? 뭐 50관왕?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독립영화 막 이렇게 이제 정책 공약 보고 제안서를 쓰다가 예를 들면 독립영화가 얼마나 이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가 하면서 영화 벌새 몇십 관왕 막 이런 거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빨간 줄로 쫙 거더니 이거 5관왕을 잘못 50몇 관왕이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전혀 원장이 이거 심각한 못하나 뭘 잘못 알고 내가 아니에요. 몇십 관왕 받은 독립영화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실제로 벌새가 그러니까 그냥 막 어떤 영화는 사실 뭐 알려지지도 않은 영화제 내가지고 상을 받았다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네. 벌새는 진짜 유명한 영화제들에서 네네. 그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 한 개 한 개가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뭐 5관왕이냐.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독립 영화는 아무리 성과가 있고 사람들이 좋다는 평을 많이 해도 그게 일반 시민들이 이 영화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게 큰 그럼 문제. 결국은 그게 스크리닝의 문제인가요? 스크리닝이든 스크리닝과 뭐 그 홍보 비용인 것 비용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예산 상업 영화 개봉하더라도 그 P&A 비용이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을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은 사실 독립 영화로서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이죠. 크게 차이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이 10,000원 이하가 됐을 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극장 티켓 가격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할인을 받아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12,000원이나 아니면 좀 더 할인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 전체적으로 좀 가격을 낮춰보는 게 좋은 것인지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냥 뭐 생태계 우리가 이런 말을 같이 쓰는데 뭐 창작, 그러니까 배포하는 거, 유통, 스크리닝 하는 거, 뭐 홍보, 그다음에 그 이후 홀드백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따그닥 우리 힘내서 같이 달려보자 따그닥